선향한 인종차별 대체 몇 번째인가? 눈짓기, 영남성. 3년 출입금지 플러스 여권 압수, 중징계. 손흥민, 30일에게 눈을 찢는 인종차별 행위를 한 영국인 남성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영국, 미러는 8일, 한국 시간, 지난 5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한 관중에게 3년간 모든 축구 경기 관람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고 보도했다. 해당 관중의 이름은 로버트 갈랜드, 44다. 당시 경기 막판 손흥민이 교체돼 벤치로 걸어갈 때 갈랜드가 손흥민을 향해 양손으로 눈을 찢는 행위를 했다. 이는 동양인이 눈이 작다고 조롱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다. 손흥민은 외면하지 않고 팰리스 관중들을 응시했고 경기 후 구단 관계자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알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갈랜드의 인종차별 행동은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토트넘은 물론 상대팀 팰리스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토트넘은 인종차별은 혐오적인 일이고 사회에서나 축구 경기, 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런던 경찰 및 크리스탈 팰리스와 협력해 해당 인물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팰리스도 경찰에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신원이 확인되면 경기장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 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냈다. 축구 인권단체 킥 잇 아웃은 손흥민이 끔찍한 인종차별을 당했다. 선수의 행복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축구 관계자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을 떠날 때 관중석과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선수들에게 차별적인 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특히 경기 중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법원은 갈랜드의 인종차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영국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이 약하다며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갈랜드는 3년 동안 축구 경기 관람을 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갈랜드가 해외에서 경기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경기기관에는 여권을 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이날 SNS를 통해 해당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놨다. 사무국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했던 개인에게 내려진 경기 관람 금지 명령을 환영한다며 인종차별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 잘못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인종차별은 축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디서든 설 자리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인종차별 행위를 본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런던 지역을 연고로 하는 웨스트햄, 첼시 등과 악연이 깊다. 지난 2018년 10월 한 웨스트햄 팬이 온라인상에 손흥민은 불법 복제 DVD를 파는가? 라고 인종차별적 글을 썼다. 또 지난 2월엔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골을 넣고 난 후 한 팬이 SNS에 인종차별적 댓글을 달았다. 지난해 8월에는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도중 한 첼시 팬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걸어가는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를 했다. 논란이 되자 첼시 구단은 해당 남성 팬을 홈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런던 법원은 벌금 726파운드, 약 115만원과 축구장 3년 입장 금지 처분을 내렸다. 팬뿐만이 아니다. 축구 전문가 마틴 타일러, 77, 또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문매를 맞은 바 있다. 타일러는 1990년부터 30여 년간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해온 베테랑이다. 그는 지난 2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해설 도중 손흥민이 상대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다가 경고를 받자 마샬 아츠, 무술의 일종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동양인이 무술을 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서양인들의 흔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팬들은 SNS를 통해
만약 영국 선수가 파울을 했다면 그런 단어를 사용했겠나,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스카이 스포츠는 타일러는 자신의 표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악의는 없었다. 고 입장을 전했다. 당시 토트넘을 이끌던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도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손흥민은 환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를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본다는 사실이 슬프다. 면서 우리는 손흥민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을 모두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들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 삶을 바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처벌받아야만 한다. 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손흥민은 올 시즌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총 8골, 1도움을 터뜨리며 맨체스터 시티의 득점 기계, 엘링 홀란드 11골에 이어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득점왕에 올랐던 지난 2021-2022 시즌에 이어 2년 만에 득점왕 재등극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평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랫동안 팀의 주포로 활약한 해리 케인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자 해결책을 손흥민에게 찾았다. 손흥민을 4라운드 벌리 전부터 기존의 측면 공격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화시켰다. 이른바 선톱 가동이었다.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아스널, 리버풀,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득점포를 가동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7일 첼시전에서도 전반 초반 절묘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노골이 선언돼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12분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손흥민이 방향만 트는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손흥민의 몸이 조금 앞섰다는 이유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6분 터진 데얀 클루셉스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연이어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 속에 1에서 4로 완패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고립되며 별다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경기 막판 아크서클 부근에서 회심의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잡아냈다. 토트넘도 10경기 무패 행진을 끝내며 8승 2무 1패, 승점 26로 맨시티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오는 11일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튼과 12라운드에서 시즌 9호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의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앙리한테 속았다. 아스널. 1000억 FW, 6개월 만에 충격에, 반값 세일 오른쪽 화살표, 레알은 관심 없나? 지난 6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은 6,500만 파운드, 약 1,000억 원, 거액의 첼시의 독일 국가대표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를 구매했다. 그러나 그가 수준 미달의 퍼포먼스를 계속 보이자 몇 개월 만에 처분 대상, 재고로 올려놓고 판매에 나선 모습이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MIN은 8일 한국 시간 아스널이 하베르츠를 3,500만 파운드, 약 560억 원의 레알 마드리드로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베르츠는 지난 2020-21 시즌을 앞두고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첼시로 이적했다. 약 1,100억 원을 호가하는 메가딜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활약, 저조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활약은 실패로 끝나는 듯했다. 지난 시즌 첼시의 부진 중심에 섰다. 그러나 2023-24 시즌 앞두고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와 아스널,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하베르츠에 눈독을 들이며 영입전을 개전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성공한 팀은 첼시의 런던 지역 라이벌 아스널이었다. 축구 전문 매체 TBR 풋볼에 따르면 아스널은 레알 마드리드보다 2천만 파운드, 약 320억 원, 높은 가격을 제시해 레알 마드리드를 경쟁에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아스널은 1,000억 원의 하베르츠를 사오며 공격수 보강에 성공하게 됐다. 아스널의 하베르츠 영입 배경엔 구단 레전드 공격수 티에리 앙리의 추천도 컸다.
앙리는 하베르츠의 왼발 활용 능력을 극찬하며 아스널의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하베르츠가 아스널에서도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베르츠는 아스널에서 이번 시즌 17경기에 출전, 단 한 골만을 기록하는 처참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한 골마저도 지난 10월 AFC 본머스와의 리그 7라운드 경기서 아스널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가 얻어낸 페널티킥으로부터 나왔다. 원래 다른 키커가 있었으나 하베르츠의 마수거리포를 위해 양보한 것이었다.